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던 포인터 배열과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의 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5 곱하기 5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여 출력 예와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했습니다. 조건으로는 초기값은 가로 안에 배열을 선언할 때 가로 안에 1부터 25까지 값을 넣지 말고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저장해라 라고 했습니다. 출력을 위해서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 네, 2차원 배열 5 곱하기 5 배열이니까요.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면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 간의 배열을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데요. 이건 이미 이제 어, 제가 언급만 하지 않았지 여러분이 방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함수와 함수 간의 인자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말씀드려서 알고 있고요. 그 두 가지는 값에 의한 전달과 그다음에 포인터에 의한 전달이죠. 네, 그런데 포인터에 의한 전달을 사용하면 네, 배열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배열을 주고받으려면 1차원 배열은 배열의 이름을 넘겨주면 포인터 변수로 받으면 되죠. 그렇죠? 2차원 배열 이상, 다차원 배열은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네, 배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면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차원 배열은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여기서 2차원 배열, 조금 전에 풀었었던 2차원 배열을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그 문제를 한번 실습해보고 돌아오도록 하지요. 어, 조건만, 앞에 문제는 똑같은데요. 조건만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네, 배열의 선언은 메인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앞에 문제는 메인에서 그냥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네, 선언된 배열을 출력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제3의 함수에 가서 프린트 함수에 가서 이 배열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프린트 함수 쪽으로 배열을 넘겨주면 엄밀히 얘기하면 배열이 있는 곳에 주소를 넘겨주면 되는 것이죠. 1차원 배열은 잘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하고 2차원 배열, 지금 2차원 배열은 조금 전에 배운 예,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시면 쉽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잠깐 실습해보고 돌아오도록 하죠. 네,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 예제를 제일 처음에 했던 예제는 좀 쉬운 감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인자 전달 방법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봐서 네, 두 번째 예제는 함수 간의 전달은 제가 어, 풀어놓은 것을 코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 다음에 이제 2개 정도의 문제를 제가 더 드릴 건데 그것들을 이렇게 비슷하게 적용을 좀 시켜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보는 네, 실습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풀이입니다.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나는 이렇게 풀었다. 교수는 이렇게 풀었다. 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풀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건으로 주어진 함수 간의 배열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그때는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만 이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메인 함수부터 같이 보도록 하지요. 네, 메인 함수 안쪽에 int arr 5 곱하기 5라고 하는 2차원 배열 만들어져 있고요.
변수 생성으로 ij count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충 예상하기로 ij는 네, 이체원 배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을 것 같고요. count는 네, 초기값 넣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죠. 네, 밑에 이중구 포문이 i가 0부터 5까지, j가 0부터 5까지, 네, 5 곱하기 5 배열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0부터 5까지 해서 arr 실제로 실제로 배열의 이름을 이용해서 뭐 그냥 배열 선언된 배열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네, 배열의 ij 인덱스에다가 카운트 값을 주고 있습니다. 네,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집어넣고 마지막에 하나 증가시키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총 25번의 반복이 이루어질 거고요. 네, 그 25번의 반복 가운데 카운트가 일씩 증가하면서 초입값을 세팅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리턴 바로 위에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네, 함수를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로 인자값으로 arr 0번 묶음이죠. 그쵸? 네, 2차원 배열이니까 0번 묶음의 주소를 구해달라고 해서 그 주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묶음 주소. 다시 얘기하면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들의 묶음이니까 그 0번 묶음, 첫 번째 묶음 전체의 주소를 구해줄래?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소가 넘어가면 전체 크기만큼의 숫자를 저쪽으로 던져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받는 쪽에서는 그 크기를 미리 약속하거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잘 받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t 가로 열고 별 p 그다음에 5 이렇게 받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로 받아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받아내시면 되고요. 그 밑에서 int i, j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 놨고 역시 이중 폼은 돌면서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배열 배열의 이름이 arr이라는 거 모르죠. 네, 배열의 이름이 arr이라는 거 모르니까 그 arr의 0번 묶음 주소를 받아냈던 p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출력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중 폼은 안쪽에 p의 인덱스 ij 이렇게 주었죠. 네, 왜 이렇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요.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 예제입니다. 네, 출력 예를 보니까 여러분 뭐 대충 예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있죠. 배열 실습을 할 때 여러분 하셨던 예제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메인 함수에서 다 짰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함수와 함수들 간에 배열을 주고받는 그런 코드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배웠으니까 그 앞에서 했던 실습 예제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함수 간에 주고받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문제를 읽어보면 5 곱하기 5 정수형 배열을 선언하고 회전수를 입력받아서 출력 예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했습니다. 자, 뭐 조건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에서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초기값을 세팅하라고 했고요. 로테이트 함수에서 입력한 회전수만큼 로테이트에서 회전수를 입력하셔도 좋고 메인에서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에서 입력을 받든 메인에서 입력을 받든 로테이트 함수에서는 회전수만큼 90도로 회전시키시면 되고요. 그 회전시킨 결과를 프린트 함수에 가서 출력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면 되고요. 네, 회전수에 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여러분 코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풀이를 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보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도 뭐 잘 해결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뭐 이렇게 제가 다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힌트를 좀 뭐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네,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 더 문제 풀어보죠.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문제죠. 네, 이렇게 어, 왼쪽 상단 0,0번 방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2,2번 방 위치까지 이렇게 달팽이처럼 말려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출력 예를 여러분 코딩해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얘는 초일값을 미리 세팅해 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각 방을 하나씩 방문하도록 하면서 초이값을 세팅해서 세팅된 결과를 그냥 출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역시 조건은 배열 선언은 메인 함수에서 그다음에 초이값 저장은 init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그다음에 출력은 print 함수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코딩해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포인터 응용의 또 다른 개념입니다.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에서 아니면 포인터 변수 전체적인 상황에서 형 변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형 변환의 개념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이렇게 뜸을 들이냐 이럴 수 있는데요. 앞에서 일반적인 변수일 때 int형을 뭐 더블형으로, 그다음에 short형을 int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들은 형 변환의 개념이 아, 뭐 개념이 있긴 하지만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특정한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지 못하면 조금 힘들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좀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설명해 보죠. 네, 형 변화는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의 형태를 바꾸어 형이 다른 변수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이것을 형 변환이다.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트형 상수의 값을 더블형 변수에 집어넣는 것, 형이 다른 변수에 저장하는 것,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모두 더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소가 데이터 양이 다른 것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뭐, 이제 인트형 변수가 더블형 변수 들어가는 거, 이것 말고도 다른 게 있죠. 우리가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배운 입장에서 일반적인 포인터 변수에서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로 옮겨갈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1차원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포인터 변수가 이거를 포인터 변수에 의해서 2차원 배열로 쓸 수 있느냐의 개념입니다. 네,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죠. 어, 뒤에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쪽에 있는 설명들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형태인데요. 네, 어, 1차원 변수 전체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도 있을 수 있고 2차원 변수의 전체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벨의 차이가 생길 때 어떤 특정한 포인터 변수 안으로 집어넣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의 형 변화는 이제 데이터 타입의 형 변환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포인터의 레벨의 형 변환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원 배열 전체 주소를 갖는 포인터 변수가 2차원 배열 전체 주소를 갖는 포인터 변수의 형태로 바꿨다든지 이 반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형 변화는 어, 일반적인 변수의 형 변환에서는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바꿔주기도 했죠, 그쵸?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으로 바꿔주기도 하는데요.
어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에게 알려주는 의미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타입을 형을 변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타입을 변경시키기도 하지만 포인터의 레벨을 변경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밑에 예를 보면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뭐 함수인데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받으면 그 메모리의 주소가 리턴되게 되는데, 네, 그 주소가 인트형 포인터 변수에 들어가기 위해선 인트형 포인트의 형태로, 인트형 포인터의 형태로 네, 형 변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의 형 변환의 예제를 보면서 실제 코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라인에 메인 함수 있고요. 5번 라인에 int arr 5 곱하기 5 있습니다. 6번 라인에 int 별p에서 일반적인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포인터 변수에 arr 0,0번의 주소를 구해서 넣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5 곱하기 5 배열이 만들어지면 어, 일반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는 가로, 세로 5 곱하기 5의 형태가 머릿속에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로, 세로 5 곱하기 5 배열의 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면 이 문제는 풀기 어려워집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배열의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 배열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같은 데이터형으로 연속적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죠? 네, 5 곱하기 5, 즉 25개의 저장 공간이 연속적으로, 그게 뭐 가로든 세로든 네,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0,4번 방이 0번 묶음의 마지막 방인데 그 다음 방이 줄을 바꾸어서 네, 왼쪽의 첫 번째 방으로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0번 방이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위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오른쪽에 있는 또 아래쪽에 있는 그냥 연속된 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0,4번 방과 1,0번 방은 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옆에 방이다 라는 개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얘기해 보면 다중 아니면 뭐 다차원 배열은 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네, 뭐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 아니면 뭐 그 큐브 형태로 그려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실제 메모리 상에는 그냥 연속적으로 조금 더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일렬로 쭉 이렇게 할당이 되어진다.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번 라인에 int 별 p 이렇게 해놓은 포인터 변수의 제일 첫 번째 방, 네, 2차원 별의 제일 첫 번째 방 0,0번 방의 주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변수의 주소를 저장한다 라는 개념으로 여기서는 보셔야 하겠죠. 예, 7번 라인에는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IP라고 배열 전체의 크기가 5인 애들만 저장할 수 있는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져 있고요. 8번 라인에는 IJ count라는 변수가 만들어졌는데 IJ는 이중 포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count는 초기값 세팅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6번 라인에서 ARR의 0,0번 방 변수 한 개의 주소가 P에 들어 있으니까요. 12번 라인처럼 이중 포문 라인에서 안에서 카운트의 인덱스를 가지고 카운트가 하나씩 ARR로 세팅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R이라는 배열을 지금 P라는 포인터 변수가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P에는 ARR에 0,0번 방의 주소가 들어있다 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15번 라인으로 가시면 자, IP는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것도 크기가 5인 애들만 저장하는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인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다음 방, 다음 방, 다음 방의 개념으로 보면, 네, 포인터 변수 P는 다음 방은 4바이트 건너뛰는 형태일 거고요. 네, 포인터 변수 IP는 배열의 크기가 5인 애들만 저장하는 것이니까요. 어, 어, 인트형 변수가 5개, 그러니까 20바이트씩 건너뛰는 형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에 들어있는 주소가 IP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1개짜리 4바이트짜리 건너뛰는 형태를 20바이트로 늘려주어야 하는 형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P 앞에 가로하고 int 가로 열고 별 P 가로 닫고 사이즈 5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P에 들어있는 주소가 4바이트씩 건너뛰는 주소인데 20바이트씩 건너뛰는 주소로 형 변환해서 IP에 넣어라 라고 해 주었습니다. 자, 여담이지만 지금 크기가 5인 애들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 대가로로 5라고 사이즈를 주었죠. 그쵸? 자, 그러면 P도 사이즈를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1개씩 건너뛰기 때문에 4바이트씩 건너뛰기 때문에 대괄호로 1이라고 사이즈를 주지 않은 것뿐이지 네, 역시 P도 사이즈를 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할 때 이것도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해를 딱 하시면 금방 이해를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포인터가 훨씬 더 좀 쉬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18번 라인부터는 역시 포문 안에 들어있는 어, IP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지금 ARR의 배열을 직접 컨트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P에는 크기가 5인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그 인덱스를 i와 j로 이차원 배열처럼 써서 배열을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어떤 데이터 형태를 어떤 주소의 형태를 저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배열 1차원 배열이든 2차원 배열이든 이렇게 자유제대로 바꿔낼 수 있다. 또 인덱스를 어떻게 쓸 건지 결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얘는 1차원 배열의 형태에서 2차원 배열의 형태로 값을 집어넣었는데 반대로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이제 살짝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열의 차원을 왜 만들지? 이렇게 그냥 형 변환해서 막 써버리면 되는데 배열의 차원을 왜 만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배열의 차원을 만들어 놓으면 구획을 나누고 묶어 놓고 이렇게 놓으면 사람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지고 그다음에 코드가 훨씬 더 어, 이렇게 코딩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나오는 것이니까 차원이 무의미하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보면 해결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